안녕하세요, 시나브로입니다. 날씨가 하루아침에 너무 추워졌습니다. 다들 한파 주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재미있는 시각의 시장 전망이 또 하나가 나와가지고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도 같이 재미있게 공부해 보자고요. 최근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뜨겁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차예요. 보통 이 장단기 금리차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혹은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이런 폭넓은 부분을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분들이 참고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이 지표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게 된다면 그 이후엔 80%의 확률로 늘상 경기 침체가 찾아오곤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나면 장단기 금리차란 지표가 왜 중요한지 대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경기 침체 적중률 80%의 이 무시무시한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엔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채 수익률의 격차가 4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침체는 더없이 크고 가장 무서울 것이다 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이렇게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현재의 장단기 금리차 흐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당장의 장단기 금리차만 보면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의도가 있다면 미국에는 월가가 있죠.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나의 재미있는 월가의 전망이 나왔거든요. 월가에서는요, 현재 공포감을 주고 있는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오히려 지금 시장이 연준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연준을 믿고 있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버린 연준을 상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 내리고 있거나 동결하는 이런 연준을 상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연준이 결국 시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과거보다는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최대폭의 역전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거 1처럼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더 심해지긴 했었으니까요. 또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란 전망도 최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근거들이 보다 더 확실해지게 된다면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시장에 잘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월가에서 나온 해당 시장 뷰를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둘 다 모두 너무 극단적인 쪽으로만 치우쳐져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기회비용을 손해보는 것은 우리들이니까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새벽 3시 반엔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최근 쭉쭉 상승만 하던 증시가 파월의 연설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혼조인 흐름도 자주 연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이번 파월의 연설도 시장에겐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처럼 이미 많이 기대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여럿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블라드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 최종 금리를 5% 이상 유지해야 간다면서 또 한 번 시장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물론 블라드 총재의 예언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결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시장 방어가 아닙니다. 물가 잡기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회의에서도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여럿에서도 CPI가 점차 잡혀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또 여기서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보내온다?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가가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면 당연히 경기 침체의 늪 또한 더 깊고 찐득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파월은요, 계속해서 강경한 매파적인 이런 포지션을 유지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긴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시장이 또 너무 올라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또 너무 내리꽂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다수의 위원들을 보면 비둘기파보단 매파가 더 많은 편이고 우세한 편입니다. 과연 오늘 파월이 연설에서 어떠한 단어들을 선택해 가면서 시장과 잘 소통할지가 궁금해지는데, 작은 가능성이나마 파월 자신은 완화적인 발언을 내뱉으면서 뒤로는 앞으로 나올 매파들을 의존해 가면서 시장을 횡보의 모양, 즉 박스권의 모양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최근 S&P 글로벌에서 나온 전망을 보면요, 실업률이 내년에 조금 더 오르더라도 6%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런 걸 보면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높은 기준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딘가 금융시장 어딘가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고요. 힘들어하는 사람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그 기간 동안엔 적어도 블랙스완이 터지지 않길 우린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파월의 연설 회의에서 파월의 입이 제발 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둥이가 되지 않길 바라볼 뿐입니다. 아마 저처럼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최근 또 특징적인 흐름이 하나 나오고 있죠. 특히 리츠 배당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하루에 5%에 가까운 하락률을 나타냈던 적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리츠 배당주죠. 정확하게는 미국에서 고금리 정책을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렇게 급격한 하락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주식입니다. 결국 고금리 시대 땐 배당 리츠 성격의 주식들은 매력도가 일반적으로 반감되는 게 정상이니까요. 물론 이번 기회를 기회의 구간으로 생각해서 저가 매수를 한다면 향후 경제 정상화가 찾아왔을 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쫄보의 성격을 가진 투자자분들께서는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락을 많이 한 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하락한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단 그나마 고금리 구간 때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주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당장의 손실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리얼티 인컴이 더 많은 하락을 할 때 군침이 솔직히 많이 땡겼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른 SCHD를 소량 더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리얼티 인컴도 장기 투자를 이어갈 거고요. 물론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SCHD라는 종목도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S&P 500과 비교해서는 SCHD가 상대적으로 더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SCHD와 리얼티 인컴 같은 주식들 덕분에 저는 현재도 편하게 배당을 받으면서 국내 주식 투자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고려아연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주식들로 배당도 받고 수익 매도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배당주라는 것은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횡보를 해도 결국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기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배당 투자는 돈이 많아야 하는 투자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모으기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뿐이에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요. 감사합니다.